한성그룹 17층 사무실은 오늘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유나는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홀짝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항상 눈치를 봐야 하는 그녀에게는 이런 짧은 휴식마저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정말 조심해야지. 유나가 뒤돌아서는 순간 지수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커피가 지수의 하얀 블라우스에 튀었죠. 지수는 즉시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유나가 당황하며 휴지를 꺼내려 하자 지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고졸이면 조용히 그림자처럼 살아야지. 왜 자꾸 정규직들 사이에 끼어들려고 해?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유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꾹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 또 사고 쳤구나. 배 부장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안경 너머로 유나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머리를 옆으로 빗어 넘긴 그의 얼굴에는 늘 불쾌함이 서려 있었죠.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실수? 인턴 주제에 자꾸 이런 식으로 민폐 끼치면 어떡해? 너 때문에 팀 분위기가 엉망이야. 배 부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유나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인턴이 아니라 계약직이에요.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배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유나를 회의실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는 마침 원래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죠. 자, 다들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우리 팀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회의실 안에 10여 명 직원들이 모두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유나는 숨을 제대로 쉬기조차 어려웠어요. 부장님, 사실 지난번 프로젝트에서 유나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과장 한 명이 유나를 두둔하려 했지만 배 부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이디어? 계약직이 무슨 아이디어야?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 괜히 주제넘게 끼어들어서 혼란만 가중시키지 말고. 유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기획안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시당했어요. 정규직도 아니고 대졸도 아니라는 이유만으로요. 알겠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지수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죠. 맞지? 내 주제를 알아야 해. 여기서 살아남고 싶으면 말이야.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업무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속삭임은 계속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도 견뎌내야 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늘 그랬듯이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컵라면으로 간단히 때우려고 했거든요. 어젯밤 야근하느라 제대로 된 반찬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혼자네. 같은 계약직인 수연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만이 유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몇 안 되는 동료였어요. 괜찮아. 넌 다른 사람들이랑 먹어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나도 여기가 편해. 두 사람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배 부장과 지수가 함께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배 부장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지수와 함께 있을 때면 항상 그랬죠. 부장님, 오늘 메뉴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지수가 애교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배 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저기 좀 봐요. 냄새가 너무 나는 것 같은데. 지수가 유나가 앉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라면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거든요. 배 부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저런 회사 구내식당에서 저런 걸 먹어도 되나? 배 부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직원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봤어요.
유나는 젓가락을 든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유나 씨, 잠깐 이리 와봐요. 배 부장이 손짓했습니다. 유나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컵라면을 들고 배 부장 앞으로 갔죠. 이게 뭐예요? 라면입니다. 라면? 회사 구내식당에서 이딴 냄새 나는 걸 먹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배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집에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럼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라도 사 먹지. 왜 이런 걸로 분위기를 망쳐요? 유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그 중에는 동정의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구경꾼의 시선이었습니다. 부장님, 그냥 조용히 먹고 있었는데요. 조용히? 이 냄새가 조용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식욕 떨어뜨리는 걸 모르나? 그때 지수가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몰래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거예요. 이런 장면을 놓칠 리 없었죠. 정말 몰상식하네요. 회사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배 부장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유나가 들고 있던 컵라면을 확 쳐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유나의 옷과 바닥에 쏟아졌어요. 아! 유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을 데웠거든요. 라면과 건더기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드나요?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음식을 가져와요.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쪼그리고 앉아 흩어진 라면을 주우려 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언니, 괜찮아? 수연이 달려와 유나를 도우려 했지만 배 부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다들 구경할 게 없으면 식사나 하세요.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수는 계속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나중에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거나 SNS에 올릴 생각이었죠. 유나의 굴욕적인 모습을 기록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유나는 결국 바닥에 흩어진 라면을 다 주웠습니다. 옷은 국물로 범벅이 되었고 손등에는 빨간 자국이 생겼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가엾네. 몇몇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도우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 부장의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요. 유나는 그날 점심을 굶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면 한 그릇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죠.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는 언제나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성건 회장이 정기 인사부 점검을 위해 직접 내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평소 최고층 회장실에만 머물던 그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일은 1년에 몇 번 없는 큰 사건이었죠. 빨리빨리. 회장님 오시기 전에 정리 다 끝내야 해. 배 부장이 부산스럽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거만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유나는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라면 사건 이후로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어요. 지수가 동영상을 돌리고 다녔거든요. 야, 어제 그 영상 봤어? 진짜 웃겼던데. 라면 국물 뒤집어 쓰는 거? 나도 봤어. 좀 불쌍하긴 하던데. 불쌍하긴 본인이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지.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유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녀는 더욱 고개를 숙이고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오전 10시 정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성건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회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 부장이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수고들 하고 있군요. 이번 분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배 부장은 땀을 닦으며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네, 회장님. 전년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특히 신규 프로젝트에서 회장이 설명을 듣던 중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던 유나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처럼 일어서지 않고 계속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 긴장해서 일어날 타이밍을 놓친 거였죠. 저기 앉아있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회장이 유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배 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아, 저 직원은 계약직 유나라고 합니다. 업무 파악이 좀 부족해서. 회장이 유나에게 걸어갔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니, 앉아 있어도 됩니다. 회장의 시선이 유나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에 멈췄습니다. 은색으로 된 작은 나비 모양의 펜던트였어요.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목걸이는 어디서 구한 건가요? 예. 아, 이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유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펜던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김미영입니다만.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가슴을 짚었어요. 주변 직원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의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유나를 가리켰어요. 저 아이, 혹시...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 오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구나.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나는 무슨 일인지 몰라 더욱 당황했어요. 배 부장과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회장실로 올라가시는 게. 정의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유나 씨, 오늘 오후에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저를요?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장이 떠난 후 사무실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계약직인 유나를 회장이 직접 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뭐야, 유나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회장님이 저렇게 놀라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배 부장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나만 홀로 자리에 앉아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는데 회장이 왜 그렇게 놀랐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가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3시 유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최고층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거든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나는 넓은 공간에 압도됐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한성건 회장은 의자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정의사도 옆에 서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유나 씨, 혹시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나요? 회장의 첫 질문에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사적인 이야기를 묻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럼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교통사고로.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당신 어머니인가요? 유나가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틀림없이 어머니였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김미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어떻게 어머니 사진을... 미영이는
제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30살 때였습니다. 회사를 막 시작했을 때니까. 40년 전 일이군요. 미영이와 저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그녀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영이가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없이, 흔적도 없이. 저는 미쳐버릴 뻔했어요. 온갖 수소문을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설마, 유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정의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유나 씨, 사실 저는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어머니의 사망 신고서를 보게 됐거든요. 거기에 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요? 회장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 펜던트를 보고 확신이 들었어요. 회장이 다시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미영이가 목에 차고 있는 게 보이나요? 유나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의 목에도 똑같은 나비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요. 유나가 지금 차고 있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미영이에게 선물한 펜던트입니다. 세상에 단 2개만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는 미영이가,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회장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나비 펜던트였지만 금색이었어요. 부모와 자식이 짝을 이루도록 만든 거였습니다. 언젠가 함께 차고 다니자고 약속했었거든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회사의 최고 권력자가 아버지라니요.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정의사가 이미 준비된 검사 키트를 꺼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어요. 면봉으로 입안을 긁어내기만 하면 되었거든요. 결과는 내일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검사를 마친 후 회장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당신이 제 딸이라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차가운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유나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하필 그 사람이 자신을 가장 무시하는 회사의 회장이라니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고 나서도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제가 사업에만 신경 쓰느라 그녀를 소홀히 했기 때문일 거예요. 미영이는 그런 저를 보고 실망했을 겁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테니까요. 만약 정말로 회장의 딸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바뀔 거였어요. 특히 배 부장과 지수의 얼굴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짜릿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한성그룹 대회의실에는 전 임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집된 긴급 전체 회의였거든요. 평소라면 이런 회의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행사였어요. 뭐지? 갑자기 왜 전체 회의를 하는 거야? 혹시 구조조정 발표하는 건 아니겠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배 부장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어제부터 계속 불안했거든요. 유나가 회장실에 불려간 이후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같으면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혹시 어제 그라면 동영상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겠지? 지수가 배 부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 부장은 고개를 저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2시 정각 한성건 회장이 정의사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무언가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바쁜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이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본부장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이라는 말에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본부장은 이사급에 해당하는 높은 직책이었거든요. 보통은 외부에서 스카우트해 오거나 오랜 경력을 가진 임원이 맡는 자리였어요. 그분은 젊지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배 부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본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유나가 들어왔어요. 평소 수수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고 화장도 세련되게 했어요. 저게 유나야? 어떻게 된 거지? 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계약직이었던 유나가 갑자기 본부장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배 부장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지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나가 연단으로 걸어가는 동안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유나입니다. 유나가 마이크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당당했어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이 저를 알고 계실 텐데요. 어제까지는 계약직이었으니까요. 직원들이 더욱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상사가 되었어요. 유나의 시선이 배 부장을 향했습니다. 배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특히 어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유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배 부장과 지수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라면 냄새 기억하시죠? 다시는 안 잊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유나 본부장은 제게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녀를 잘 모시기 바랍니다. 회장의 말에는 강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유나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 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유나 본부장은 제 사무실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나자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두 유나를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당하던 계약직이 하루 만에 본부장이 되었다니요. 배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거든요. 유나가 그들 앞을 지나가면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배 부장님, 지수 씨, 곧 개별적으로 면담을 할 예정이니까요. 준비해 두세요. 그 말을 남기고 유나는 회장과 함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배 부장과 지수는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사흘째 되는 날, 한성그룹 내부 클라우드 시스템에 폭탄급 영상들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제목은 내부 고발 인사부 갑질 실태 고발이었어요. 전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공용 폴더에 올라온 것이었죠.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올린 거지? 오전 9시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던 클라우드에 이런 영상이 올라온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첫 번째 영상은 구내식당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배 부장이 유나에게 라면 국물을 뒤엎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지수가 몰래 찍었던 그 영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CCTV 영상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냐?
본부장님이 예전에 저런 일을 당했구나. 직원들이 영상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배 부장의 행동이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두 번째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배 부장이 인사팀 직원들과 회의하는 장면이었어요. 계약직들 정리해야 해. 특히 저 유나라는 애 눈에 거슬려 죽겠어. 부장님, 그런데 얘는 성과가 나쁘지 않은데요? 성과가 뭐가 중요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애들은 빼야 해. 서류 좀 조작해서 계약 갱신 안 되게 해. 영상 속 배 부장은 거리낌 없이 불법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계약직 해고를 위해 성과 평가를 조작하라는 명령까지 했습니다. 이건 완전 불법 아냐? 녹음까지 되어 있네. 증거 확실하다.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세 번째 영상이었어요. 배 부장 사무실에서 지수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 달 전 영상이었어요.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지수가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배 부장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응, 봐. 두 줄 나왔어. 그런데 몇 분 후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지수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그녀가 가방에서 다른 테스트기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임신이 아닌 걸로 나온 테스트기였습니다. 후후, 이 정도면 오빠가 내 말 안 들을 수 없겠지? 지수가 혼자 중얼거리며 가짜 테스트기를 버리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헐, 임신 조작이었어? 완전 사기극이네.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지수가 배 부장을 조종하기 위해 가짜 임신극을 벌였다는 게 드러난 거였어요. 네 번째 영상에서는 지수가 다른 직원들에게 유나 뒷담화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애 정말 꼴 보기 싫어. 고졸 주제에 왜 맨날 아이디어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맞아, 분수를 모르는 것 같아. 나중에 계약 갱신 안 되게 해야겠어. 부장님한테 말해서. 지수가 주도적으로 유나를 괴롭히려 했다는 증거였어요. 심지어 다른 직원들까지 끌어들여서 집단 따돌림을 계획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상이 가장 결정타였습니다. 배 부장과 지수가 호텔에서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불륜 관계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보, 몰래 나와서 미안해. 괜찮아, 오빠.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 그래, 승진만 되면 바로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게. 두 사람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기혼자인 배 부장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영상이 퍼지자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배 부장과 지수에게 당했던 직원들이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는지, 유나 본부장님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배 부장과 지수는 출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영상이 공개된 후 회사 게시판에는 추가 제보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배 부장한테 성희롱 당한 적 있어요. 지수가 후배들 괴롭히는 거 많이 봤습니다. 계약직 차별이 너무 심했어요. 폭탄은 터졌고 이제 수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본부장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CCTV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유나는 본부장실에서 긴급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중대한 비위 행위가 발각된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배 부장님과 지수 씨를 호출해 주세요. 유나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무시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전 10시 배 부장이 먼저 본부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유나가 배 부장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배 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봤어요. 배 부장님, 어제 공개된 영상들 보셨죠? 본부장님. 아니, 유나 씨.
그게 본부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지금 저는 당신의 상사니까요. 유나의 말에 배 부장이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걸 실감했거든요. 본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당신이 회장님의 따님인 줄 몰랐습니다. 회장님의 딸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나요? 유나의 질문에 배 부장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거든요. 출신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라면 국물을 뒤엎으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딴 냄새 나는 걸 회사에서 먹냐고 하셨죠?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아시면서 왜 그런 짓을 하셨나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직 직원들까지 괴롭히셨잖아요. 유나가 책상 위에 서류를 넘겼습니다. 배 부장이 지시한 계약직 해고 조작 문건들이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성과 평가를 조작해서 무고한 직원들을 해고시키려 했던 건 말이에요. 배 부장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살려만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배 부장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4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릎 꿇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그런 분인 줄. 그런 분이 뭔가요? 회장님의 딸이면 존중받을 만하고 계약직이면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유나가 일어나서 배 부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위에 있었어요. 누군가를 무시하는 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에요. 배 부장님이 그걸 몸소 증명해 주셨네요. 그때 문이 열리며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배 부장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평소 도도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수 씨도 앉으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배 부장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유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지수 씨, 임신 조작극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건 지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 영상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배 부장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가짜 임신극을 벌이셨죠? 그리고 저를 괴롭히기 위해 다른 직원들까지 선동하셨고요. 본부장님, 아니, 언니,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수도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니에요. 유나의 차가운 말에 지수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본부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잘못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바닥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유나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된 거였어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서 저지른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유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 부장님은 해고, 지수 씨는 정직 3개월 후 부서 이동 조치합니다. 본부장님, 이의가 있으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모든 증거가 있으니까 결과는 뻔하겠지만요. 유나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비서를 불러 두 사람을 내보내라고 지시했어요. 본부장님 제발. 배 부장과 지수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애원했지만 유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유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의는 늦게라도 반드시 실현되는 법이니까요. 어제까지 그들에게 당했던 모든 굴욕이 이제야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한성건 회장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나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받은 충격과 기쁨이 너무 커서 심장에 무리가 왔던 거예요. 의사들은 나이를 생각하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회장의 의지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유나가 병실에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매일 병원에 와서 회장을 돌보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못다 한 아버지와 딸의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유나야,
너 때문에 아버지가 다시 살 이유를 찾았다. 회장이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있던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회사 일은 제가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정이사한테 매일 보고받고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다고 하더구나. 실제로 유나는 본부장이 된 후 회사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없애고 성과 위주의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배부장 같은 갑질 문화도 철저히 근절시켰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해내고 있구나. 회장이 유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유나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어. 너를 후계자로 지명하기로 했다. 유나가 깜짝 놀라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후계자라는 건 한성그룹 전체를 이어받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아직. 아니야, 넌 충분해. 한 달 동안 보여준 리더십이 그걸 증명했어. 그리고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너에게 제대로 해준 게 없잖니. 이것만큼은 꼭 해주고 싶구나. 아버지. 유나가 회장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스쳤어요. 라면. 라면 한 그릇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구나.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그날 배부장이 라면 국물을 뒤엎지 않았다면 유나와 회장은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그 라면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다음 날 정이사가 급히 유나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이 잠든 사이 조용히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유나를 생각하며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유나는 상주로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장례를 마친 일주일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만장일치로 유나가 한성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어요. 28살의 나이에 대기업 총수가 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정이사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취임 첫날, 유나는 회장실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라면이었어요. 그 유명한 라면 한 그릇을 끓여서 창가에 앉아 먹었습니다. 이 한 그릇이 내 인생을 바꿨지. 유나가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밖 풍경이 장관이었어요. 배부장님, 지수씨, 고마워요. 덕분에 진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배부장은 해고된 후 다른 회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에서의 갑질 소문이 업계에 퍼져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지수는 지방 소도시 작은 회사로 좌천되어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이제 세상을 바꿔볼 차례야. 유나가 라면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정책 계획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정한 승진 시스템, 갑질 근절 정책 등등.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겠어요, 아버지. 유나가 회장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불러 임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한 그릇의 라면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굴욕에서 시작되어 복수로 이어졌지만 결국은 정의와 성장으로 마무리된 거였어요. 유나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라면 한 그릇의 기적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